하는 말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유공자예요. 그 깔려 죽은 분들이 경찰 국가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실제 5.18 유공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버스를 몰고 돌아가면서 사람을 치고 카빈총을 뺏어서 난사하고 술탄 던지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아니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무장을 들었으면 그게 민주화가 아니죠. 이게 1980년도 5월 여기 보면 5월 23일입니다. 1980년 5월 23일자 북한에서 발행된 노동신문, 조선노동당 기간지입니다. 노동신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21일 광주에서 30만 명이 폭동에 참가. 그 다음에 뭐 신민당 총재가 겸령 철폐 요구, 경찰서들을 습격. 이게 지금 광주에서 한참 벌어지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에서 어떻게 알고 이걸 다 북한 그날 당시 광주에서 어제 어떤 누가 총에 맞아 죽었다면 다음날은 북한 노동신문이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했죠? 그때 대한민국 언론들이라든가 그 말하는 거 보면 그때는 광주가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그렇죠. 예, 언론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통제해가지고 마음대로 방송도 못하고. 그 택시 영화도 나오잖아요. 네. 실제 언론인들 못 들어가게 다 막았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광주의 무상한 청년들이 도청을 엄격히 통제한다. 도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어떻게 북한에서 어떻게 알고 있죠? 근데 저희가 알건대는 북한에서 이렇게 말 들었던 데 의하면 광주에 난파됐던 북한군이 문들 속에는 정군 기자들이 배속돼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북한 최고 사령부에서 그렇게 다 조직해 해가지고 가서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 북한에 바로바로 이렇게 보고하라. 그래야 작전을 지휘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운다. 해가지고 정군 기자들 다 내려버렸대요. 이게 내려왔다는 증거 자료나 같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광주에서 한참 싸움 벌어지고 무기권을 어떻게 털고 어떻게 했는지 몇 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보세요. 이거 마지막 광주시를 폭파할 것이다. 광주 지금 약 6천 종이 무기로 무장한 학생들이 몇 정까지 있다는 거 다 어떻게 알죠? 이거 다 노동신문 그 당시 1980년 5월 22일부터 이게 노동신문 자료입니다. 이게 자 무기권 탈취. 응? 이거 제가 조사위원회 이번에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가서 이거 다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답변을 당신들 이게 내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답변을 하라. 국민들이 알 권리 아니야. 우리가 제기하는 걸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난 이런 광주에서 북한군이 내려온 건 둘째 치고 민주화 아니다 둘째 그건 말 안 하겠다. 말 안 하겠으니까 이런 문제들 의문점이 많은 이런 문제들을 당신들 답변하라. 정부가 답변해야 된다.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답변하면 아니 국민들이 뭐 아까부터 말할 우리가 입이 아파서라도 말을 안 한다. 근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문제 제기하는 걸 왜 답변 안 하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하냐. 이게 북한이냐 다른 게 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선생님께서도 북한에서 겪었던 5.18에서 겪었던 문제들 말씀하셨고 내가 또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5.18 진상을 우리가 왜 밝혀야 되냐면 제가 말하는 겁니다. 북한군이 내려왔다. 응? 그걸 조금 이런 시간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뒤쳐놓읍시다. 그 다음에 민주도 아니다. 그건 이제 더 논하지 맙시다. 이거 보이죠? 문재인 이분이 청와대 주인님이 광주 5.18 지금 많이 떠들고 있죠.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해가지고 10몇 명이 죽었는데 이 조폭 행도 대장이라고 하는 5.18 유공자 어떤 단체 회장이란다.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연결됐죠. 근데 문재인하고 어떤 관계길래 문재인이 5.18 행사할 때 옆에 나와서 있는지 단 5.18 회장이 나왔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재명이하고 또 무슨 관계인지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이제 이게 저 뭐야 이 적법 행동 대장이 지금 그 왜 미국으로 뛰었다는데 왜 됐을까요? 이번 그 5.18 뭐야 그 광주에서 벌어진 5.18이 아니고 광주에서 벌어진 그 건물 붕괴 사고에 이 적법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치권의 실세 이재명이 다음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5.18 유공자 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차지해 봅니다. 문진 씨 답변하세요. 이 인간하고 무슨 적법 관계자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재명이도 답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서 이거 잘 알게 됐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이유가 뭐냐? 확실히 눈두장 찍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18 주공자 지금 이 사람이 이거 5.18 어떻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5.18 그 단체 회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공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해상이 된지도 우리가 이제 다 언론에서 까발키고 언론에서 이수성이를 영속 취급하고 사기꾼하고 몰아내지 말고 이런 걸 까발켰네. 이런 거를 내가 제기한 문제가 뭐 잘못됐냐.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돼서 5.18 단체 민주화 유공자 단체 단체장이 됐는지 밝혀야 된다. 수사기관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지 문재인 씨 밝히세요. 내가 왜 개인적으로 난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을 대통령이 아니라 이 사람 취급 안 한다. 진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 힘들게 목숨 걸고 대한민국 살러 온 탈북민들을 파문적으로 강제 북송시켜 주겠죠 지금. 앞으로 청와대 나와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18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네.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북한군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를 떠나자 네. 그다음 민주화고 아니고 떠나자 그렇죠. 왜? 그분들이 첫째로 지금 5.18 유공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 죽은 사람들이 뭐 다 다시 살아왔나요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인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공자라면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는 요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매겨 살려야 되잖아요. 혜택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매겨줘야지. 그 돈이 어느 뭐 누기 주머니를 두고 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영웅이면 우리가 국민들이 최소한 난 국민이 이무와 권리에서 난 그게 하느라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당연한 거지. 뭐 어디로 쓰는지 내가 내는 세금이 북한을 갔는지 뭐 중국에 시진핑 어느 데 쓰는지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왜 쓰는지 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글쎄 물론 좋은 데 쓰겠죠. 이전 정부 같으면 좋은 데 썼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적국에 퍼주고 하다 나니까 이제는 국민인 평민인 저희들까지도 이제는 막 이제 알고 싶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5.18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5.18에서 무슨 뭐 민주하고 뭐고 다 떠나자. 왜 이제는 해마다 가면 새끼가 자꾸 뭐 언젠가 그 이재명 씨가 뭐 그랬잖아요. 내가 5.18 유공자인데 다른 분하고 여자분하고 동거한다. 그럼 이분한테도 혜택 주겠다고. 나 세상에 기막혀. 뭐 5.18이 무슨 뭐 산부인과인가요 그게? 뭐 5.18이 왜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늘어나요 인원이? 지금 그 희생되고 그 참가했던 분들이 초기는 한 3,000명 좌우였는데 네. 저희들이 알아본 데한 10,000명이 가까워지더라고요. 10,000명이. 문재인 정권 25,000명인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실체를 모릅니다. 몰라요. 발표 안 하니까. 보니까 5.18 유공자 명단 내 몇 명 봤어요. 이재명, 이해찬, 한명숙, 문재인, 뭐 다른데 그때 한명숙 씨라는 거 아시죠? 전 총리. 그분은 그때 어렸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서. 아니, 김경수. 김경수? 네, 김경수가 어릴 때. 김경수도 있고 한명숙이라는 분도 있어요. 씨는 나이가 많아요. 나 지금 많잖아요. 그때 그분은 뭐 그걸로 해서 간 적이 없었다고. 맞아요. 그리고 뭐 문재인 쪽으로 가면 다 5.18 유공자 되고. 결국 이 뭐냐. 이게 완전 어처구니없는. 야당 쪽에. 네. 지금 야당 쪽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끼리
그 딜을 해가지고 민주화 유공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딱 보면 민주화 유공 그러니까 그 광주 폭동은 민주화 운동 맞다. 우리가 뭘 한다 해가지고 광주 소리만 하면 머리 꾸벅 숙이고 들어가요. 들어가 좋다. 응? 그러면 왜 그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국민 혈세로 그렇게 한 해에 응? 막 몇 천만 원씩 또 어떤 분들은 또 몇 억씩 막 이렇게 국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 이유를 말하고 당연하게 그 사람들이 공적 많으면 줍시다. 주는 거 우리 반대 안 한다고요. 응? 아, 강주에서 태어못 난 게 한스럽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은이 없네요.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5.18은 네. 북한에서 우리가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통일전선 운동. 통일전선 운동이었다. 그렇죠. 국민들이 그 북한 주민들은 거의 다 알겠죠. 다 알고 아니, 있어요. 뭐 보편화돼. 법에는 네.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만 몰라요, 지금. 알죠. 내가 지금 솔직한 말로 그 북한에서 돌아가는 기록 영화 그걸 어떻게 좀 잡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기록학원 있어요. 나한테 영상 다 있다고.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거 근데 그걸 보고도 그걸 지금 진상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다 조작했다는 거지 다. 그 사람들 말로는 북한에서 한건 몽땅 거짓말이고 자기네 말이 몽땅 진실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응? 사기고 다 그렇게. 그러면은 한다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그 북한 군인들이 네. 아직도 생존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 그렇죠. 지금, 원래 북한 나이가 평균 나이를 60으로 보고 있어요, 북한에는. 근데 60이면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대체로 60까지 사시면 오래 사신 분이에요. 대체로 한 50세만 지나면, 한 55세 지나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왜? 그리고 또 북한이 그 김정일 시대에 그 고난행군 겪었잖아요. 먹지 못해갖고. 아마 그때 분들이 실제 말해서 5.18에 참가해서 영웅이 됐다 해도 뭐 돈이 차려지고 무슨 뭘 그런 게 혜택은 없어요. 그 오직 그 사회주국가 공산국가 아시잖아요. 줄 서서 먹는 거. 배급제. 네, 배급제 그 된장 간장도 줄 서 먹는데 그런 업적 있는 사람도 좀 뒷줄에 가서 빨리 타 먹을 뿐이죠. 일반 국민들이 일반 된장 주는데 이 사람들은 고추 된장을 주는 거죠. 예,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 거기에 참가했다 왔다 해서 뭐 영웅으로 또 그거는 왜냐면 북한이 그게 있어요. 한국에 와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영웅이라 하거든요. 근데 공개적 영웅을 못 취급해요. 공개적 영웅으로 네. 비밀로 쳐요.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그 김신조 씨 그분이 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넘어올 땐 다 공화국 영웅 친구로 바꾸어오는 거예요. 미리 북한에서 한국으로 침투될 때는 공화국 영웅 친구로 바꿔 침투됐다가 죽으면 그냥 영웅 되고 살아서 돌아오면 더 영웅 되고 이중 영웅이 되고 하는데 그걸 대외 선전을 못 하고 있어요. 북한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힘력이니까. 그렇죠. 그 강릉 잠수함 공비 뭐 네네. 이래가지고 예, 예. 그 양반들은 크게 그 장례도 치러주고 그러던데. 그 북한에서요. 그 다 비밀로 치러지는 거죠. 공식적으로 절대로 못 해요. 그거는. 비공식. 예, 비공식적이에요. 그래, 여기서 또 와서, 한국에 와서 그때 5.18에서 죽은 분들도 대놓고 영웅 칭호를 그런 거죠. 뉴스를 못 내보내요. 다 딜로. 그러면은 그 5.18 그 누굽니까 정명훈 씨는 자기가 예. 복무 기록부에 5.18 전투원이라고 돼 있다 그러거든요. 예. 본인 입으로도. 예. 왜 당신은 5.18 참여도 안 했는데 왜 5.18 전투원으로 돼 있냐고 이래 물으니까 예. 같은 조원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들 조원들이 전부 5.18에 광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도 포함이 됐다. 그거는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죠. 그 말씀드리다시피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겠죠. 잠시 물러설 겁니다. 잠시 물러서는 거니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해를 해야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런 부분. 맞아요. 가족들도 있고 뭐 딸내미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가족들 위해서 뭐 그런 거 뭐 이해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국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자처럼 강주 5.18에 갔다 온 그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체험자니까. 그러면 정부가 압력이 오면 왜 여기서 살아요? 아예 얼마든지 미국이든 가서 그걸 언론화 시킬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저한테 지금 뭐 내가 징역형 이번 문제 때문에 징역형 막 벌금 들어주면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미국 가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가는 게 나아요. 근데 내 소리 뭐냐면 미국 간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 미국 해외 간 탈북민들 말 들어보니까 힘들대요. 그래도 한국은 말도 통하고 문화 정서도 통하고 어떤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잘 그건, 보면 대한민국이 이 사회적 시스템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거의 이제 5.18 그 참여 군인들은 다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없어요. 봐야 돼. 다 그거 10중 8구 다 죽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뭐 그 중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있으면은 뭐 내가 갔다 왔다고 또 증인이 한두 명 나와도 이 정부는 또 5.18 저 진상위원회에서는 그 사람 가짜다고 믿지도 않겠네. 그걸 안 믿죠. 안 믿겠네. 안 믿죠. 공적 뭐 본부 기록부 가져와도 안 믿겠네. 예. 아니 이번에 제가 조사를 쭉 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부터 위원들을 쭉 보니까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몽땅 다 5.18 민주화 유공자거나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그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저건 하여튼 그 사람들 이제 앞으로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국민들을 완전히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예? 야, 난 정말 이거 그래서 바로 잡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김정은이가 사인해도 안 되겠네. 예, 사인해도 안 아이고,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이래. 예. 그래요. 자, 그리고요, 우리 그 강정호 씨는, 어떻게 앉아 이래 탈북을 해 왔습니까? 어떤 계기로? 탈북 계기를.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장성택이 네네. 살아있을 때 그 장성택 계류로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항중북도당 행정위원회, 예, 그 과장이란 분을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합회 교환하게 된 내용을 알려줬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서 합회 교환했는데 하게 됐었다. 이래서 그 말 쭉 듣는 순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냐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분이 없어지신 거예요. 합회 교환하고 한 달만 후에 1월 달에. 근데 그 1월 달에 또 재밌는 이야기 있었어요. 1월 달에 그 합회 개혁 딱 했잖아요. 하고 그해 한 달 동안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아마 국민들이 웬만한 사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쌀값이 1원, 다음날에 10원, 다음날에 50원, 다음날에 80원, 다음날에 100원, 다음날에 240원, 다음날에 600원, 다음날에 1000원 이런 식으로 계단적으로 올라갔어요. 쌀값이, 식량값이. 100배가 올랐다. 네, 올라갔는데 심지어 어떤 스토리 있냐. 그 천장사꾼 있잖아요. 천은 이게 5피를 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이 이거 하나당 1원씩 사서 5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당 5원씩 팔면 4원씩 남긴 거잖아요. 다음날 천 받으러 가니까 그 산 걸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3개밖에 못 사. 3개 샀어. 또 사서 또 붙여서 팔아서 벌었어. 벌고 다음날 또 살라니까 또 하나밖에 못 사. 이렇게 해서 망한 분들이 많았어요. 장사를. 그렇게 망하는 그 조건에서 김정일이 뭐라 했냐. 대체 합회 교환하고 국민들이 인민들이 생활이 어느 만큼 높은가 보자. 이래갖고 한경북도는 주류, 단과류, 그 다음에 신의주는 중기, TV 가전제품,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평양시 백화점이 다 모였어요. 기차, 이 컨테이너 5개 다 모아서 했는데, 제일 교포분들이 TV 한 사람이 그때 TV 가격을 얼마인가 북한 돈을 100만 원 했어요. 합의금 딱 해서 1월 달에. 근데 그걸 다섯 대씩 사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그 사람들은 하교들이나 외국인 일본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서 모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TV 5개씩 막 사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김정일한테 뭐라고 보고하니까 인민들이 생활이 이렇게 좋다고 TV 5대씩 사갔다고 이러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진짜인 줄 알았죠. 그래 알았는데 20일 이후에 그게 반절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재정상인가 하는 그분을 사형했잖아요. 그 어느 분이던가 그분이 누구던가 북한의 그 재정상을 예.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 그분이 원래 어디 있었는가? 한경북도 도당에 있었거든요. 도당에 있다가 하폐개혁 딱 하면서 승진 갈 때 가기 싫다고 한 거야. 그걸 내가 어쩌란가. 그 행정부에 있던, 행정위원회에 있던 그분이, 행정가 있던 그분이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가기 싫다 했는데 그분이 가서 한 20일도 못 사고 총살당한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 사람한테가 덤태기 시작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게 맞아요. 아, 예. 화폐개혁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수관에도 그렇게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잖아요. 네. 2016년에 오셨다고. 10년. 10년에. 아, 그러면 한 21년쯤 되네. 아니, 11년. 11년쯤 되네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대한민국이 벌겋게 물을 들었다는 걸 아시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심지어는 빨갱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그런 빨갱이 맞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지경에 있는데 뭐 통일부 장관도 또 전대협 일기 출신. 이인영. 예, 이인영 그런 양반. 그런 양반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이 마당에 있는데 북한에서 전대협을 어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숭배하죠. 예, 굉장히 어떻게 찬양하냐. 김일성이가 말아. 김일성이가 얘기했어요. 김일성이가 뭐라고 하면 전대협은 그 남조선에서 조국 통일을 위해 싸우는 전초병에 서 있는 전사들이다. 전초병이라는 게 뭐니까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 전초선이라잖아요. 제 1선에 적군하고 마주 서 있는 거. 전초선에 서 있는 용사들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 전대협을 위해서 그 뭣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게 80년도 그때부터 김일성이 내걸고 있는 구호였어요. 그럼 교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교시가. 맞아요, 교시가. 예. 북한말로 교시죠. 예. 거기가 문구이 딱 박혀 있어요. 아, 그런 정도면은 전대협에 대해서 존재는 대단한 그 빨갱이 단체네요. 그렇죠. 간첩 단체, 이적 단체. 네, 이적 단체는 그건 간첩들이죠. 그래 여기 흔히 말하잖아요, 종북 세력. 그 종북 세력이란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게요. 원래는 종북 세력이 아니고 간첩 단체라고 봐야 돼요. 종북 세력 말 그대로 간첩 단체잖아요. 왜 그걸 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갖고서 종북 세력이라고 말하냐고. 간첩 세력이지.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있는 그대로. 그렇지. 있는 그대로 간첩 세력이지. 그게 종북 세력.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이념이 차이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북 세력이란 말을 그렇게 인식하고. 근데 간첩이라고 말하면 바뀌어요. 어린애들도 인식이 바뀌어서요. 간첩하고 종북 세력하고 이렇게 어느 게 듣기 좋냐면 간첩은 나쁜 놈이고 종북 세력은 이념이 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들도.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종북 세력은 간첩 집단이라고 딱 찍어서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또 실체를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전대협 출신들이 이 실권을 잡고 있다는 자체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김일성 장학금 혜택을 받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아까 그 김일성이 그랬잖아요. 전대협을 위해서는 그 뭣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이게 뭔 소리냐? 옛날에 이전에 북한이 어떻게 돼서 북한이 당자금이 많았어요. 북한은 원래 당자금이 많잖아요. 왜? 국민들이 피땀 빨아서. 그 다음에 러시아에 노동노역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자금 빨아들인 돈을 어떻게 썼냐. 돈이 많았다? 네, 당자금이 많아요. 39호실에. 근데 이 당자금을 어떻게 썼는가. 그때 당시 김일성이가 어찌 보면 똑똑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김일성이 머리를 써서 똑똑했는지 아니면 누구 추종해서 똑똑했는지는 나는 러시아에서 아마 이걸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대협이가 예를 들어 내가 전대협 의장이에요. 임종석이라고 봅시다. 근데 이제 작가님하고 탁 이야기해보니까 나하고 사상적 이념이 비슷해. 그러면 이분에 대한 자료가 북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그래? 야 그럼 그 사람을 똑똑하면 어떻게든 키워라. 이러면 내가
어쨌든 이적단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내절로 지금은 장관이 됐지만 그때 당시 장관이 되겠다고 날 때 따면 간첩이랑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 추종해서 뒤에서 돈을 밀어준 거예요. 스위스은행, 홍콩은행, 저 일본 재총련으로 돈을 해서 비밀리에 들어갔고 이 사람을 법대 보내고 로스쿨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의 판사, 검사, 장관까지 그래서 간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엄청 많다고 난 보거든요. 왜냐하면 왜 난 그 더불어민주당이 많다고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걸 보고 내가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김일성 장학금으로 대한민국에서 아니 적국이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지금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걸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정치하는 그렇죠. 정치인들이나 정치가들이 이런 자들이 많죠. 그 매스컴을 통해서 예. 발언하는 것들, 예, 그걸 그 보면 발언하는 그 정도를 보게 되면은 북한에 자기가 충성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예. 보여지는 건가요? 보여지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 입으로 표현해서 하잖아요. 표현한다는 자체는. 원래 봐봐요. 일반 국민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손가락질만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어디 보면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적국, 우리하고 적국인 거는 그러면 철학이나 같은데 적국이 수장을 찬양한다? 이거는 왜 찬양하겠어요? 그 사람이 왜 찬양하냐? 충성을 보이기 예, 예.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입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나 북한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내가 북한에 대해서 왜 찬양하냐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 돈 준 일이 없는데. 그렇죠. 이념적을 떠나서 개인적 그걸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저기 여당 쪽에 송모라는 자도 상당한 간첩 성향의 그 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많죠. 있거든요. 그래. 네, 그다음 네. 많아요. 어쨌든 뭐 이름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송모, 분들, 예. 김모, 뭐또 그 남한으로 넘어온 송- 황모 예. 뭐 이런 그 송모인지 하신 그분은 옛날에 그 베트남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해갖고 송모라는 그자가요? 성매매 해갖고 저거 뭐죠? 그 성관계 하다가 폭행해가지고 베트남 경찰서까지 잡혀가서 여기 왔는데 지금 하도 지들이 진영이 차지했으니까 무죄를 받았지. 예를 들어 그때 박근혜 시절에 지금 그때 재판했으면 아마 그때 깜만 갔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나라가 완전히 결국 뭐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걸 내셨더라고요. 문재인이 쓰레기통에서 그 외국인이 죽는데 장관 후보 고르고 있다고. 예. 후보자. 다 쓰레기라고나 봐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그렇게 개인 사생활도 아니 마누라가 마트에서 도둑질해도 장관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야 정말 저기 너무 북한 같으면 총살이죠. 그냥 총살이죠. 그냥 총살이죠. 뭐 묻고 따지지 못하죠 그런 거는. 그러면 그래, 얘들 말하는 그거라고요. 우리가 말하면, 지적하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예? 그래서 좋다는 거죠. 응?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자유를 넘어서 너무 방종하고 다 무너진 거죠, 실제로. 자유도 한계가 있어야지 너무 풀어놓으면 그 자유도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그냥 그 민족과 운명. 그래서 뭐 그런 영화에서 박정희를 그때 새마을 운동이고 뭐이고 이런 것도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알려 안 주니까. 근데 뭐랑 북한에서 거짓 선전을 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1년 전에 그 김일성이하고 뭐 통일 좀 어떻게 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를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보면 경제를 완전히 올려줬죠.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그 북한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여요. 저는. 자,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께서 마무리하시는 측면에서
북한이 이 대한민국 5.18에 관여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적화의 호기로 봤다라는 걸로 김일성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책에도 그렇게 좀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깊이 좀 그 후에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북한 윤관진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은희 선생이 최은희 영화배우. 신상호. 신상호 그 부인이죠.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생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MBN에 나와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자기 77년도에 납치됐는데 그 납치돼가지고 평양에 가니까 중앙당 이제 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자꾸 이렇게 남한에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3년만 있으면 가게 된다. 걱정하지 말고 그때는 가기 싫다고 해도 우리가 제발로 가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때 3년만 기다리면 이제 조국 통일이 되니까 기다려라. 3년 된 다음에 그게 1980년도인데 그 최은성이 그때 그 영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있으니까 광주에서 5.18이 일어났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알았다는 거죠. 아 그때 3년 전에 말하던 중앙당 부장이 말하던 그 조국 통일이라는 게 바로 광주 5.18이구나. 그 자료가 있어요. 나한테 그 영상 자료 다 있는데 지금은 다 없애더라고요. 없애는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그 전부터 북한에서는 광주 5.18을 준비했다는 소리죠. 예, 그렇게 하고도 제가 누굽니까? 정 선생 이제는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 전에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집투 훈련을 했답니다. 집투 훈련. 마무리 좀.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그다음에 저 시청자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이 그 무엇도 지금 좌파 정권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입성해가지고 정권을 강탈하지 않았습니까? 강탈해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또 좌파 정권이 지금 작가님 예. 제가 하나만 또 묻고 싶은 게 네네. 있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죠. 맞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죠. 그 보궐선거잖아요. 탄핵 때문에 보궐선거예요. 예. 그럼 대한민국 법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선임자, 전임자들이 하게 된 남은 임기만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바뀌자는데 어떻게 돼서 문재인이가 4년씩, 지금 5년씩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소리예요. 야당도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절 말 안 하고 국민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힘이라고 하는 국민의 인간들도 그걸 한마디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사람들 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자고 하니까 가장 악의 뿌리가 뭐냐? 5.18이다. 내가 그래서 이걸 손대기 시작했는데 5.18로부터 5.18 특별법이 김영삼이가 그 특별법 만들었죠. 김대중하고 정치적 커넥션을 해서 딜을 한 거죠. 너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봐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김영삼이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법 혜택을 받은 강주 민주화 유공자뿐만 아니라 거기 연관된 지금 여당 그다음에 정치권의 모든 이제 단체장들 여권 좌파 단체장들이 5.18 유공자이 우리도 모르게 탈을 써가지고 국가로부터 몽땅 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공짜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얘들이 몽땅 권력을 잡고 실세가 돼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몽땅 다 가요. 이전에 최규하 대통령님 당분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 북한에서 최규하의 친구를 북한에 그래서 그분이 한북도에서 사셨어요. 데려다가 교육했어요. 교육해갖고 어떻게 했던가 최규하 대통령 할 때 내려보내서 흡수하려고.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며칠 못했잖아요. 몇 달 하다가 그죠. 금방 가르쳐요. 똑같습니다. 김영삼이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리 해령에 김영삼이 사촌형이 살았거든요. 그분이 대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첩훈련소 같은데. 네, 예, 대남을 통전부에. 한국에 몇 번 다녔어요. 몇 번 다니다가 네 번째 만에 김영삼 대통령을 마음 돌려 세우려고 내려왔다가 김영삼이가 정권이면 다시 두 번 다시 나타나면 죽인다 이래갖고 무서워서 그다음에 그 정체가 노출돼가지고 농사질러 왔거든요. 그분이 이름이 김 마지막 글자가 선이에요. 그분이 딸도 지금 여기 왔어요. 한국에. 근데 그렇게 북한은 그런 작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사 누구 있다면 거기에 연고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훈련져갖고 이렇게 내려보내서 마음 돌려세우는 작전. 하마 작전이죠. 결국 북한은 틈이 없어서 지금 여기다가 사람을 못 미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지금 앞으로 지금 뭡니까? 그런 법이 없어졌잖아요. 방공법이 없어졌잖아요. 국가보안법. 네, 방공. 아직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이석기처럼. 그러니까 난 지금 모름지기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항장협이. 57년도에 황장엽 씨에 의하면 5만이 있다. 예, 예.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그분이 5만 명을 발표했으면 그들 다 시집장가 갔으면 4, 50, 20만 명이잖아요. 한 사람 3명씩만 알렸으면 몇 명이잖아요. 1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하는데 대한민국 악의 뿌리 5.18에 담겨진 특별법에 담겨진 이 거대한 음모와 모략을 우리가 밝히고 이걸 파헤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고 이전 정권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입법, 사법 제가 그 재판 받을 때 제가 8번을 재판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5번 기각된 건 뭐냐 우리 일반가 그 경북,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거기에 소속된 그 판사들한테 제가 받은 재판은 몽땅 다 기각됐고 호남, 전라도, 광주 쪽에 판사들한테서 선고받은 재판은 몽땅 다 500만 원씩 명예훼손에 많다 않고 있는 500만 원씩 벌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냈는데 이런 판입니다. 이런 판. 대한민국 사법을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피당이죠. 저런 사람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법을 제 마음대로 바꾸고 대한민국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북한하고 적국이 서로 종전 상태인데 이걸 보안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대한민국 어떻게 존재하겠나 지금 걱정스러워요.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지지를 아시고 5.18 특별법이 뭐냐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5.18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좌파들이 세력을 확장했고 지금 정권을 강탈했고 대한민국을 악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5.18을 북한군이 내려왔니 안 내려왔니 그 다음에 민주화니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5.18 유공자들이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을 이 관련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는지 이걸 알려면 5.18 특별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막을 파헤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근데 많이 관심 가지고 한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강장훈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네. 주겠습니다. 북한에서 그 화폐개혁 발설 때문에 이제 탈북하셨다 그러는데 동기가 결국 이 한국에 오니까 네. 어떻습니까? 천국이죠. 제가 봤을 땐 천국이 맞았죠. 천국이 맞았죠. 예. 근데 지금은 내가 북한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착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전에는 좀 마음 편하게 내만 열심히 일해서 벌면 집도 사고 이런 날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집도 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저는 다른 걸 다 떠나 경제고 뭐고 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경제 무능해서 경제를 말아먹을 수도 있다. 난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건 국가 안보.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옛날에 뭐 머슴이 지주되면 뭐 지주가 놀아야 되는 방식을 모르니까 지주 행세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해합니다. 어떻게 놀 줄 모르니까. 뭐 경제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고집이 세니까 그렇게 한다고 또 믿읍시다, 그까지. 그러나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국가 안보,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의 운명, 이거 하나 가지고는 저는 양보할 수 없거든요. 왜? 저는 이걸 가지고선 북한선은 2명 북송시키고, 이전에도 16명 북송시키고, 또 허위국 군인 또 2명 또 북송시키고, 이렇게 숱한 사람들을 비밀리 북송시켜놨는데, 그게 우리 탈북자들 운명이 아니냐. 불안한 상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이게가 더 불안한 거죠. 네, 앞으로 그 시간 되시면은 네. 출연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나가는데 네.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